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 어린 학생이 그것도 교사에게 살해당한 참극에 이 교육 현장은 일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배아정 기자, 지금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고인이 된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경찰에게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짜증이 났다는 건데 수업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 교내로 들어왔고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휴직 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 학생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요. 가해 교사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선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22일가량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었는데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대전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단서에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교육청은 복직을 승인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여러 번 휴직을 한 게 아니라 단 한 번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심히 관찰을 할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복직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건 나흘 전인 지난주 목요일에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교실에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를 본 동료 교사가 같이 퇴근하겠느냐며 대화를 시도했고요. 이에 해당 교사가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으며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는 발언도 해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건의 실체를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적어도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교사가 조기에 복직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확인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사건 직전에 폭력적인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부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되짚어 볼수록 이 안타까운 사건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소동 이후라도 발빠른 조치를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에서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어제 오전에 지난 목요일 소동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 학교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2명의 장학사가 해당 학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관리자에게 해당 교사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하도록 권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한 상태였고요. 유족들은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교육당국이 분리 조치를 권고한 바로 그날에 사고가 벌어진 거죠. 자, 지금 교육당국은 추가로 어떤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대전교육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당 학교의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내려진 임시 휴교 조치를 학교장 재량으로 금요일까지 휴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데 1에서 3학년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4에서 6학년 학생들은 화요일부터 등교할 계획입니다. 또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를 연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응급 심리 상담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생에게 동의서를 받은 뒤에 심리 지원이 있어야 하는 학생에게만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긴급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도 기간도 운영합니다. 대전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타학교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서 이 애도 성명 발표하고 있죠. 네,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고인이 된 학생에게 명복을 빌고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가해 교사가 지난 목요일에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라도 교육청이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태로 학교에서 소위 폭탄 교사를 떠넘기기라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정신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교육청의 아니란 판단으로 범행 사전에 있었던 경고음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위원회가 과도하게 가동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 어린아이의 죽음에 우리 모두 다들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어떤 비난이나 분노로 번지기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아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